이거는 이제 경상도 지방 쪽에서 이제 많이 사계절 내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냥 진짜 이 계절에 꽉 찬 기름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대신 비쌉니다. 이게 뭔지 알까요? 혹시 간 같은 건가요? 아직도 경직이 있네요. 예. 와, 장난 아니죠. 한번 드셔봐요. 향이 네, 향도 되게 좋고 에다가 같이 싸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저는 강추합니다. 이리마, 저 토장 좀 줘봐. 토장은 또 뭐예요? 저희가 또 만든 장이에요. 이거를 얼마만큼 다양한 맛을 느끼게끔 먹을 수 있는 게 이 장류예요. 특히 일식에서는 조금 더 그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한상 차림으로 나가는 이거를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저희 쌈 싸 먹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를 얹어서 드시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를 아예 안 했어요.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오늘 물차가 이제 좀 이따 와요. 네. 물차 오면은 물 오늘 채워놓고 생선을 하루에 쓸 양만 거의 제가 발주를 넣고, 그리고 전날에 쓸 거를 저는 이제 숙성을 다 냉장고에 해놔서 매일매일 오게 되면 몇 마리 정도씩 발주를 넣으세요? 보통 그게 이제 조금 넉넉하게 시키죠. 왜냐면 이제 전날 쓸 거를 저녁에 이제 잡아놓고 숙성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좀 시키는 편인데, 회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숙성회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이 숙성회를 다룬다는 집들이 이 손님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숙성을 시켜놨는데 초저녁에 다 팔리면 네. 오후에는 화로회를 또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손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숙성회는 이제 끝났고 지금부터 좀 화로회를 쓰는데 네. 뭐 양해 좀 해달라. 숙성회 드시고 좀 일찍 오셔라. 어떻게 보면 선착순이네요. 지금 어제 잡아놓은 거는 오늘 초저녁에 이제 쓸 거고, 지금 잡는 것들은 이제 숙성 과정을 통해서 이따 오후에나 아니면 내일 이렇게 딱 24시간 숙성해서 쓰는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24시간 넘어가면 농도가 좀 짙어져요. 좀 약간 감칠맛이 조금 올라가서. 근데 제일 기준에서는 딱 봤을 때 24시간 정도 이제 저온 숙성을 하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다 동일하게. 그건 아니죠. 이제 생선마다 숙성을 해야 되는 생선이 있고, 어떤 거는 화로회가 또 맛있는 생선이 있고, 그리고 숙성을 뭐 4시간, 5시간 정도에 해놓는 생선이 있고, 이게 크기별대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이 정도 크기면 몇 킬로 정도 되나요? 보통 한 6, 7, 8kg 안에서 들어오신다고 보면 돼요. 뭐 10kg짜리 이상 네. 쓰는 집들도 많지만, 근데 저희는 딱 이렇게 알찬 애들이, 빵 큰 애들을 좀 선호해요. 돼지방어라 그러죠. 확실히 방어는 지방이 좀 껴있어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다루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천천히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꼬리를 잡고 우와. 이게 순간적으로 낚아채야. 아이고. 힘이 진짜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고 들어갑니다. 보통 이렇게 해놓고 애들이 네. 생선은 이제 피를 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를 정확하게 좀 빼주고, 이렇게 되면 주는 건가요? 죽진 않고 이제 얘네들의 신경은 다 살아있어요. 지금 현재 이 척추 부위를 끊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척추를 끊으면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못 쓰죠. 그래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네. 제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저는 기절을 안 시키고 원래 잡는 편인데,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켜주고 잡는 편인데, 방어 같은 경우는 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네. 얘네들을 제압하기가 저희가 좀 힘들잖아요. 기절을 시켜놓고 잡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 좀 식감 차이가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선은 피를 빼는 작업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이 혈관 쪽으로 피가 다 이제 머금고 들어가요. 살을 발라내는 작업에서 살에 피가 계속 묻겠죠? 묻은 그 부위는 솔직히 좀 숙성 과정에서 비린 맛도 날 거고, 그래서 이제 누가 이 생물을 다룰 때는 누가 이제 칼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맛 차이가 좀 심하게 나죠. 비린 맛이 나거나. 보면은 이 아가미가 되게 이쁘죠? 아까미 좀 먹을 수 있나요? 보통 생선은 이제 다 쓰긴 쓰는데, 네.
유일하게 안 쓰는 게 아가미예요. 뭐 조그만 생선들 아가미 젓갈 담그고 이제 그런 용도로만 쓰지, 아가미는 거의 생선 중에서 유일하게 버리는 부분. 이게 뭔지 알까요? 간 같은 건가요? 이게 방어 심장이에요. 심장. 매운탕거리가 생선 잡으실 때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잡은 생선마다 또 맛이 다르지 않을까요? 매운탕에서? 그래서 저는 이 방어는 매운탕을 좀 안 써요. 그냥 이거는 이제 기름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운탕으로 들어가면 그 기름기가 너무 이제 짙어서, 매운탕은 이제 뭐 우럭이죠, 우럭. 우럭이라는 생선이 제일 맛있어요. 매운탕을 끓일 때. 아직도 경직이 있네요. 예, 보통 이게 피를 조금 더 빼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와, 장난 아니죠. 와, 진짜 아예 스케일이 다르구나. 방어는 비늘을 따로 제거하진 않네요. 그렇죠. 이 방어 비늘은 조금 작아요. 다른 생선들에 비해서. 네. 뭐 참돔이나 이런 생선들은 비늘을 다 제거하는데, 저도 정통 방식으로 예전에 뭐 이제 배운 적도 있고, 근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간결하면서도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은 거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노하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화로에는 자주 먹어봤는데 숙성에는 또 이제 처음이거든요. 이 화로회랑 숙성회랑 이 맛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화로회를 많이 썼죠. 왜냐면 일할 때도 화로회, 거의 화로회 썼고, 보통 횟집들이 손님 주문 들어오면 그때 생선 잡아가지고 회 뜨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근데 저도 하다 보니까 숙성회가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서 먹어보고, 이렇게도 숙성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렇게 속 안에 피 머금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이런 짜주면은 이렇게 혈관에 아직 피가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작업들을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 이 비린 맛이 조금 덜하죠. 생선은 물을 많이 담으면 안 돼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생선을 자꾸 막 물로 빠시는 그런 집도 있어요. 회 맛이 완전 다릅니다. 기름층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 숙성할 때도 좀 이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데, 이 기름층을 다 씻어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민물이 닿는 순간 이 살이 부패가 돼요, 빨리. 그래서 최소화 물을 시켜서 그렇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누나 오시는데요? 조카랑. 아, 조카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픈한 지 이제 2달 됐거든요. 저희 누나랑 매형 가족들 없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여기 오픈하신 지가 2달 되신 거예요? 예, 저희는 여기 점은 이제 2달 됐고. 아, 그럼 원래 기존에 있던 점포가 서울에 있던 점포이셨던 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친동생 같이 생각하는 동생이 또 영등포 지점에, 거기에다 오픈한 지 지금 한 2년 차? 이제 어떻게 또 썰어내느냐에 따라 또 맛이 또 확 달라져요. 두께마다의 또 맛 차이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두께를 이제 방어는 두껍게 썰어야지 맛있다, 뭐 이런 개념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따가 제가 썰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에 요 정도 한 마리 정도만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평일 기준에는 뭐 2마리, 그러다가도 손님이 많으면 솔드아웃 치고 또 다른 이제 모드매로 이제 판매를 좀 하죠. 진짜 먹으려면 빨리 와야겠네요. 어떻게? 뭐 빨리 오셔서 드시고, 아니면 예약 위주로 좀 많이 하시고. 사실 진짜 선착순이라 그러면은 확실히 좀 희소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는 취급하는 횟집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숙성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확히 그 몇 시간을 어떤 온도에서 어떻게 이제 숙성을 정확하게 하느냐, 이런 집들이 솔직히 과연 얼마나 솔직히 있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종업원 생활을 10년을 했고 장사 10년 하다 보니까 그거를 고집스럽게 지켜서 한다? 불가능하다. 숙성의 전문점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고객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줘요. 초저녁에 오셔서 드신 숙성회는 제가 어떻게 숙성을 했고, 근데 숙성회가 다 나가면 솔드아웃을 쳐고, 그래도 화로회까지 드시고 싶다 하시면 이제 그렇게 솔직하게 이제 손님들한테 오픈을 하고 판매를 하죠. 이 황해장집이라는 상호를 만들 때 10년 전이죠. 장사 처음 할 때쯤. 그냥 불현듯 나 나중에 이름을 황해장집으로 해야지? 왜? 갑자기 왜?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네. 나 황씨고, 그리고 회를 다루고 장이 맛있는 집으로 하면 되겠다. 그때 이제 생각해 놓은 거를 지금 브랜딩해서 이제 브랜드화 시키려고 지금 준비 과정인데, 메뉴도 그런 것 같아요. 메뉴도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어디 가서 먹었는데 아마 고민 끝에 만든 메뉴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맛있는데 요거 해야지?
갑자기 브랜드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메뉴 같은 거 보니까 사이드 중에 아보카도랑 이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예, 미나리 예. 이렇게 횟집에서 보기 힘든. 근데 미나리도 저기 계신 분이 이제 고깃집을 오래 하셨는데 네. 자기가 쓰는 미나리를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아. 근데 그 미나리에다가 방어를 같이 싸서 먹는데 내가 샘플 갖다 준 거예요. 한 번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길래 같이 한번 테이스트를 해본 거예요. 네. 같이.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여기도 이제 매운탕이든 이렇게 한번 써봐라. 안 그래도 요새 좀 대방어 철이니까 네. 이따가 방어랑 어울리는 조합 좀 소개 가능할까요? 그럼요. 이 방어는 기름기가 많아서 네. 사람들이 이제 좀 느끼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왜 장을 요즘에 기성품도 잘 나오는데 왜 장을 만드냐 네. 초장이나 뭐 다 만드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맛있는 거를 질리지 않게끔 잘 많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장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대방어는 나중에 저희 보면 이제 토장이라고 거기에 미나리에 또 이렇게 싸서 먹으면 또 그 맛은 또 그래서 이따 한번 제가 이렇게 싸서 드셔볼 딱 한 점만 딱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잘 때 생각납니다. 잘라고 누우면 딱 생각납니다. 냉장고에 이렇게 전날 잡은 생선들을 숙성 과정을 또 이렇게 해요. 제가 숙성이 된 생선은 때깔이 이렇게 변해요. 뭔가 고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표면이 좀 약간 거칠어졌잖아요. 네. 근데 속살을 보시면 요렇게 숙성이 된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꼬리 부분이고 네. 보시면 질감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기가 네. 이렇게 다를 겁니다. 이렇게 이 머금고 있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감칠맛 자체가. 나중에 이제 회 한 사라 떠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윤기 자체가 달라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요? 네.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이 맛만 한번 느껴보실래요? 화로랑 차이를 바로 알겠는 건 일단 씹히는 거. 속된 말로 약간 껌 씹는다고 얘기해야 되나? 쫄깃쫄깃해. 쫀득쫀득한. 네, 쫀득쫀득해요. 예. 화로는 약간 질겅질겅, 약간 그 근육 탱글탱글. 탱글탱글 네. 그런 맛이지만 얘네들은 약간 쫀득쫀득하고 맛은 회거든요. 맛은 그렇죠. 생선인데 근데 질감은 고기 먹는 것 같아요. 되게 한우 그렇죠. 같은 고기. 오 맛있다 이거. 근데 이거를 이제 같이 곁들여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부가적인 것들. 뭐 흔히 알고 있는 방어의 기름장 이렇게 드시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많이 네. 먹죠. 근데 그것도 드셔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일찍 오셨네요. 이거 뭐지? 과메기? 이게 물을 뺐다가 다시 넣는 거예요? 이제 정화 시스템이 밑에 다 장착이 돼 있어서 그 물을 보통 한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물을 정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솜을 밑에 갈아요. 이 친구들도 깨끗한 물을 마셔야 그러니까 비린 맛도 좀 덜 나고 흙 맛도 좀 덜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최소화 좀 하기 위해서 이 수족관은 횟집의 생명이에요. 얼굴. 근데 물차분들이 이제 저랑 이제 거래를 오래 하셨는데 그냥 얘기 안 하셔도 알아서 그냥 잘 해주세요. 오래된 횟집들 관리 좀 안 되는 횟집들 보면 생선 보면 딱 알거든요.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지에서 물건을 띄는 이런 데도 내가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보고 어떤 물건이 어떻게 올라와야 이제 맛있고 그리고 정확한 물건을 내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어디서 오는? 통영 쪽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통영 예. 그래서 저 밀치 같은 경우도 지금 제일 맛있는 시즌이거든요. 맞아요. 밀치 유명하죠. 그래서 밀치도 경상도 지방에서 지금 이제 한겨울에 제일 기름기가 꽉 찬 생선인데 저희는 이제 밀치도 손님들한테 모듬회로 이제 같이 섞어서 이렇게 좀 내주고 있고 밀치도 숙성하나요? 밀치도 숙성하면 맛있죠. 보통 숙성을 많이 합니다. 파로회보단 숙성회가 조금 더. 저는 숙성을 조금 강추하고 있는 편이에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한마디만 하고 가요. 한마디만 해요, 한마디만. 잘생긴 얼굴 왜 또 감춰놓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저는 좀 말이 좀 느긋하고 이런 거 알아. 네. 사장님 얼굴만 나와도 예? 구인 광고도 하고 예? 여기 밑에 와이프 모집합니다. 딱 진짜 결혼하실 분만. 예? 보통
이제 수족관 이제 차고 나면요. 네. 이제 수족관 정리를 이렇게 해요. 있었던 제품들을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물건이 괜찮나 안 괜찮나 상태를 좀 보고. 멍게인가요? 예, 멍게는 요거는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 이거 죽은 거예요? 예. 먹을 예. 때 보면은 죽은 거랑 안 죽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조리를 했는데 입이 정확하게 벌려서 해놓는 게 신선한 거고 네. 보통 입을 다물고 있는 애들은 속 안에 이제 뭐 뻘을 물고 있거나 따서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그건 드시지 말아야죠. 볼 수 있는 기준이 좀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일단 냄새가 좀 나요. 이 조개류는 상했으면 겉으로 냄새를 맡아보면 그 냄새가 그 역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 냄새 나는 거는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안 따도 네. 겉으로 냄새를 맡아보면 그 냄새가 나요. 이 석화랑 어울리는 조합이 따로 있어요? 석화는 그냥 초장에 찍어 드시는 게 보통 대부분 그렇게 드시는데 레몬을 푹 짜서 네. 타바스코 소스 있잖아요. 아, 네. 거기다가 듬뿍 뿌려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을 해요. 풍미를 좀 더해준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드시는 걸 추천해요. 어쩌다가 이 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뭐 학창 시절 때 되게 좀 약간 개구진, 되게 재밌게 보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공부는 진작부터 저는 이제 감을 쌓고 너무 무료하잖아요. 너무 한 몇 년간 놀면. 근데 누나가 너 이제 성인이 됐는데 뭐 해 먹고 살래?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연히 난 장사할 거야. 뭐 요식업이 아닌 난 그냥 장사해서 돈 벌어 먹고 살 거야. 이랬는데 그때 마침 그 주위에 이제 선배 한 10살 많은 선배가 너 요식업 쪽에 한번 일해볼래? 이렇게 된 게 그 등촌동 청해수산이라고 본점이죠. 그러니까 일손이 모질라다고 해서 내가 간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라면밖에 못 끓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칼에 대한 이것도 이해도 없었고.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형들을 되게 잘 만났어요. 그때는 숙소 생활을 했거든요. 그 형들이랑 여기저기 오픈 가게를 많이 이제 하면서 이제 노하우도 쌓이고 그때부터 이제 이쪽에서만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주방 생활을 한 10년? 세상을 너무 모르고 10년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방 안에서만 있으니까. 한 5년간 다른 쪽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떤 거 좀 해보셨어요? 그냥 유통, 무역,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죠. 그때 잘 됐으면 쭉 갔겠지만 뭐 굴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근데 이제 그때 난 다시 뭐 해야 되지? 내가 칼을 잡을까? 마음으로 이제 강남역에 들어가서 칼을 다시 잡기 시작한 게 30대 중반. 그래서 요식업이 너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힘든 걸 아니까.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고 저 혼자였으면 외로웠을 텐데 주위에 이제 진짜 내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요. 가슴어. 그 회 좋아한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밀치 얘기하면 모르시더라고요. 몰라요. 잘 서울 사람들은 밀치가 뭔지 잘 몰라요. 보통 이 칼질 처음에 하실 때 배울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생선을 내가 제압을 못하면 이거는 뼈를 치는 칼이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이 없어져요. 그래서 되게 그 규율이라든가 좀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다치니까. 그래서 그 주방에 처음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가리키는 게 안전. 그러다가 손가락 이렇게 없어지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생선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살려고 바둥바둥 된단 말이야. 이 칼이 들어가는 순간, 바둥대는 순간 손가락이 그냥 하나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밀치회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밀치는 지금 시즌 한겨울에 기름이 제일 많이 차 있을 때고요. 이거는 이제 경상도 지방 쪽에서 이제 많이 사계절 내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 숭어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양식이 가능하거든요. 양식산이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배제시키고 그냥 진짜 이 계절에 꽉 찬 기름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대신 비쌉니다. 또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가 쓰는 이제 한재미나리라는데요. 네. 물로만 살짝 씻어도 이거는 그냥 드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되게 부드럽거든요. 네. 그냥 일반 미나리처럼 억세지가 않아요. 한번 드셔봐요. 향이 예, 향도 되게 좋고 제가 안 질기네요. 안 질겨요. 네. 근데 돌미나리는 좀 약간 질기고 좀 억센 부분, 이 계절을 많이 타거든요. 그 기름진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에다가 같이 싸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저는 강추합니다. 이리마 저 토장 좀 줘봐. 토장. 토장은 또 뭐예요? 저희가 또 만든 장이에요. 그러니까 된장에다가 좀 몸에 좋은 것들, 삼채, 삼채.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넣어서 이게 삼채인 거예요? 예, 삼채를 갈아서 안 짜게 담가서 듬뿍 찍어서 드셔도 아마 이렇게 한번 드셔보실래요? 미나리 향이 그렇죠. 미나리 미쳤네요. 그렇죠. 보통 대방어 겨울에 많이 드시지만 기름장이나 뭐 김에다 이렇게 해서 싸 드시는 게 많은데 제가 아까 이 미나리를 알고 나서부터는 손님들한테 강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류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 원물만 먹으면 좀 약간 물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다양한 맛을 느끼게끔 먹을 수 있는 게 이 장류예요. 특히 일식에서는 조금 더 그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상 이런 횟집 같은 경우는 메뉴 구성이 정립화되어 있었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죠. 새우튀김 있고, 예, 가스다시 맞죠.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제가 제 가게를 하면서 이제 점차 업그레이드 되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님들한테 조금 더 다양하게 가격적인 면에서 제가 저렴하게 들어가면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메인 메뉴가 뭐 알차지 않냐? 아니 알차게 부가적인 걸 빼고 메인 메뉴에 힘을 좀 많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계절별로 좀 맛있는 생선 있으면 좀 어떻게 추천 가능하실까요? 보통 봄에는 새꼬시류, 도다리나 뭐 쭈꾸미, 벚꿀이라고 막 이만한 손바닥만한 굴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들. 여름에는 생선이 알찰 시기예요. 알이 찰 시기라 생선에 이제 기름기가 조금 빠지는 시기죠. 여름 전에는 이제 뭐 오징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고, 그리고 여름에는 민어, 농어 이런 것들이 좀 기름을 많이 찰 시기고, 가을에는 새우, 전어, 겨울에 나오는 생선들이 되게 많아요. 대방어라든가 뭐 광어, 우럭도 되게 기름이 많이 져 있어요. 이 생선들이 이제 추우면 축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제일 많이 차 있을 때가 겨울에 먹는 생선들이 제일 맛있을 때고. 게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추천하시는 생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숙성을 잘 해놓고 먹는 참돔이 너무나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딱 알찬 600, 700 요 정도 사이즈를 쓰는 이유는 일단 살이 흐물거리지가 않고 단단해요. 큰 생선일수록 더 맛있다라는 건 맞는데 제가 추구하는 그 사이즈는 딱 그 정도? 그래서 그 정도로 숙성을 했을 때 제일 맛있고 알차게 먹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한상 차림으로 나가는 거를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저희 쌈 싸 먹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를 얹어서 드시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보통 여기에 초밥까지 같이 섞어서 드려요.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면 네. 차 안 갖고 왔으면 소주 하나 했을 텐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제가 소고기 맛 난다 했잖아요. 그렇죠. 질감이라든가 이런 게. 맛있다. 맛있어. 즐거워하고 와 맛있다. 네. 그럼 같이 모시고 오면 보람이 있잖아. 날짜. 예. 요식업 창업하거나 아니면 배달집, 요즘에 이제 배달집들 많이 하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창업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간다. 그 깊이를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롱런하기 힘들다라는 저만의 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요식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젊은 분들이나 좀 예비 창업자분들은 조금 경험해 보셔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 와서 경험해보고 돈 받아가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무턱대고 하는 사람들은 요 앞은 볼 수 있지만 롱런하기 힘들잖아요. 네, 좀 약간 저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이 명란도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합해서 저희가 메뉴를 만든 거예요. 명란 꽈리 파스타. 횟집에서 파스타를 파는 것도 흔치 않거든요. 탄수화물 나중에 막 드시잖아요. 술 드시고. 그때 이 면이 호로록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포만감도 느끼고.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맛있어야 돼요. 자극적이어야 되고. 크림 파스타인가요? 예, 거의 크림 파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번 나오실래요? 야, 이씨, 너 이거 춤춰야지, 이거. 뭔 소리야, 너. 네가 하기로 했잖아. 형이랑. 모자이크 처리도 해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저랑 함께 촬영 한번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이게 또 첫 경험이다 보니까 좀뭐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 정리를 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조금 단단한 저의 앞으로의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매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 고객분들한테 조금 더 신선하고 다양한 재밌는 음식들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초년생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분들께 한마디 할 게 좀 있으실까요? 물론 힘든 경기고 요즘에 뭐 좀 뒤숭숭하지만 각자 맡은 분야에서 한 가지만 최선을 다해라. 한 가지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줄 아는 그런 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앞으로의 포부가 또 있으실까요? 포부는 좀 단단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좀 길게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뭐 억만장자가 꿈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소중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너무 모질라요. 그분들만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도 좋지만 진짜 진정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주위에서 한번 찾아보고, 저 또한 그러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코리아 2030 화이팅!